안녕하세요. 감독 이윤정입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새롭게 재탄생한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 작년까지 계속됐던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사회로 그 막을 내리고 감독들을 위한 감독의 영화제로 새롭게 탈바꿈한 영화제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할 시간은요, 살롱 드 시네마 단편이라는 이름으로요, 올해 다양한 영화제들에서 주목받은 단편들을 모아보고 또 감독의 전작까지 함께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살롱 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일명 감감묻은 감독님들과 함께 감독님들의 세계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단편들은 모두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관람 가능한데요. 구매 후 3일간 시청 가능하니까 영화제가 끝나기 전에 모두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충무아트센터 상황을 네이버 TV로 생중계 중이고요. 영화제 이후에 한국영화감독조합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읽었죠? 네. 지금 여기 그 신에 따른 춤을 춘다와 손과 날개를 연출하신 변성빈 감독님, 최희준 배우님, 김우겸 배우님 모셨습니다. 신에 따른 춤을 춘다는요, 최혜준 배우님과 김우겸 배우님, 이모준 배우님, 김근순 배우님, 성함들이 다 네, 발음이 어려운 훌륭하신 배우님들이 출연하신 영화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신미는 댄서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어느 날 신미에게 병무청으로부터 군 입대를 위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락이 온다. 굉장히 재밌는 시놉시스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올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내년 같은 기분이 들었나 봐요. 굉장히 그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19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희극제왕 부문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DGK 저희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드리는 DGK 비전상, 천안 춤영화제 대상, 토론토 릴 아시안영화제 단편영화상, 울산 단편영화제 촬영상, 제3회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 연기상, 네, 상도 되게 발음하기 힘든 것을 받으시고 굉장히 올해의 화제작이었고요. 그다음에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손과 날개라는 작품은 2019년에 또 굉장히 많은 소개와 수상을 받으셨는데, 출연하신 분들은 홍성훈 배우님, 김금순 배우님, 김우겸 배우님 여기 같이 계시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체장애로 인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우성은 홀로 성욕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의 엄마는 그런 우성의 사정을 돕지만 어느 날 우성은 엄마의 도움을 거부한다. 이런 흥미로운 쉽게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절대악몽, 텔아비브 국제 LGBT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카시시 문바이 국제 퀴어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언급, 제45회 서울 독립영화제, 샌디에고 아시안 영화제, 이렇게 작년에 또 많은 영화제들에서 소개가 되고 수상을 하셨던 작품이네요. 손과 날개도 예고편을 한번 볼까요? 신민호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 병무청 박윤이라고 합니다. 병무청? 신강. 근데 정말 연락이 너무 안 되시네요. 내일 꼭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 팬이에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애인이랑. 병역 판정 검사? 그거 받으러 왔는데요. 어떻게든 군대 면제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세상이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저 여자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여자예요. 헤드 내려보세요. 뭘 내려요? 여자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저쪽인데 왜요? 모니터에 등급 나올 거예요. 네, 손과 날개 예고편은 그러면 조금 얘기를 해보다가 또 그 이야기 나오면 함께 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뵙고 저희는 인사를 나눴지만 또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각자 자기 소개와
감독님부터 관객분들 만나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에 따른 춤을 춘다랑 그 손과 날개라는 작품을 연출한 변성빈이라고 하고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재밌는 대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혜진 배우님. 안녕하세요. 신과 딸은 뭐죠? 신에 따른 딸은 춤을 춘다에서 신미 역할로 출연한 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유견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에 따른 춤을 춘다에서 혁태 역을 맡은 김우겸이라고 하고요. 또 손과 날개에서도 천사 역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날 GB를 하게 되셨어요.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수능 날. 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수능 다 끝나고 그 라이브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를 해주시면 딱 좋을 시간인데 수능 보신 분들 외에도 뭐 그 동생들, 부모님들 힘드셨던 모든 분들이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올해 되게 많은 성과, 많이 작품이 보여주고 수상을 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뭐 다른 제가 소개해 드린 거 말고 다른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 곳에서. 먼 곳에서 아직 엠바고여가지고. 엠바고입니다. 영화제 수상 소식이 엠바고인 그런 감독이 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이제 많이 사실 보여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단편 영화한테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이 작품 1년 동안 관객분들 만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관객이나 혹시 피드백 같은 거 있었을까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는 사실 이런 트랜스젠더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을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었었어요. 이 작품을 좀 어떻게 보실까? 좀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DGK 상을 미장센에서 받았을 때 그 같은 선배 감독님들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약간 예민하고 이렇게 민감한 이슈를 다룬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좋게 봐주시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사실 다른 반응이긴 했었어요. 좀 다들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그 처음에 작년 상반기에 제작 지원을 받고 하반기에 촬영을 하고 그 후반 작업을 할 때 그 대한민국 안에서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건들이 두 개가 크게 나왔었잖아요. 하나가 이제 변희수 하사 사건이랑 그리고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A 사건이 같이 터져 나오게 됐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제 그런 사건들을 대한민국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영화가 나와서 좀 어떤 지점에서 같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이제는 된 것 같아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 정말 딱 그 시기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은 두 배우분들은 그 관객 반응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가깝던가요? 아니면 멀던가요? 먼저 하시죠. 저요? 네. 저는 그냥 봤을 때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지는 조금 예상은 많이 못했었고 그냥 궁금했었어요. 과연 어떤 의견들이 나올까, 어떤 생각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까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약간 궁금했던 마음이 컸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긍정적인 이런 반응이 훨씬 많았어가지고 저도 뭔가 이 영화를 함께 하면서 좀 감동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관객분들을 어렵게 만나는 GV 자리에서도 좀
심미와 같은 문제를 겪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어떠한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제가 뭔가 감히 이렇게 대단한 솔루션은 못 주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적인 자리에서 거기서 이미 많은 발전이 되었구나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죠. 김기현 배우님. 저도 사실 이제 어떤 뭐 그 좀 반응이 궁금했던 거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혜준 배우님이 춤을 추는 거를 미리 봤었어요, 저는. 네. 네, 봤었었는데 뭐 어떤 이런 민감한 이슈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그 혜준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너무 좋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영화에 어떻게 녹아들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관객들의 그 반응이 어떨지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우셨어요? 관객분들 좀 만나보셨죠? 네, 만나봤는데 좋았었나? 되게 다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관객분들이 뭐 이제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온라인으로 봐주신 분도 있었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잘 봤다고 하고 너무 좋았다고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관객 반응을 여쭤본 게, 그러니까 저도 관객으로서 이 작품을 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지가 궁금한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같이 추천해주신, 오늘 같이 얘기해보려고 추천해주신 손과 날개라는 영화도 굉장히 그런 면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소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이고, 그래서 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손과 날개도 한번 예고편을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볼까요? 네.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 작품인데, 저희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 감감무시다 보니까 감독에게 묻다. 일단 먼저 감독님한테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또 관객분들 질문도 받고 배우님들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손과 날개라는 작품도 그렇고 신에 따른 춤을 춘다라는 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두 작품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감독님의 되게 개성 있는 영화를 이렇게 설계하는 방식 같은 게 눈에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독님만의 영화 작법일 수도 있고 뭐 연출법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갖고 계시다면은 아마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단편을 여러 편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되게 굉장한 일인 건데 다른 작품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쭉 일관성을 갖고 있는 감독님인가 보다 굉장히 호기심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어쨌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두 작품이 생겨가지고 두 개를 보니까 시작할 때는 그 영화가 시작될 때는 주인공하고 관객이 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물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수 있지만 많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으로는 자주 보지 못한 그런 인물을 주인공 영화가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 주인공 캐릭터를 연기하는 인물이 배우가 굉장히 당사자성이 있어 보여요. 확실할 수 없지만 그런 이 캐릭터와 좀 비슷한 어떤 점을 갖고 살고 계신 자연인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좀 뭐
진짜 같지 않은데 영화 뭐지? 막 이렇게 가벼운 기분이라기보다 되게 이렇게 겸손하게 봐야겠다. 이런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이렇게 수그리고 영화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서 영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쯤에 가면 두 영화가 굉장히 그 내러티브의 스타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밀착된 상태로 엄청 먼 거리에 있었던 것 같은 캐릭터를 굉장히 내밀한 면을 함께 경험하게 한 다음에 굉장히 밀착된 상태의 캐릭터 얼굴 컷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두 작품이 다 갖고 있어서 굉장히 색깔이 있으시고 철학이 단편이지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편만의 리듬을 자기 리듬을 만들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만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식의 구조를 짜는 작품을 하시는 게 감독님 내면에서 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에 대해서 내 스스로 표현하고 싶어서인지, 혹은 내가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영화를 좀 출발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뭐 아이디어가 뭐 혹은 어떤 소재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저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 나갈 때 저한테 계속 물으면서 좀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그 인물이 어떠한 선택들을 해 나갈 때. 근데 그런 거를 저한테 계속 물어가면서 글을 썼을 때 시나리오가 완고가 됐을 때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제가 아파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제 안에 어떤 풀리지 않았던 어떠한 문제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순간 이 시나리오는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손과 날개랑 신에 따른 춤을 춘다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점에서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던 어떤 경험에서 출발을 하게 됐었던 영화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저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뭔가 더한 고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손과 날개 어떤 그런 우성이와 같은 친구들, 신에 따른 춤을 춘다의 이제 신미 같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눈물들이 났을 때 제가 되게 많은 어떤 그것들을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뭐라 해야 될까, 고통의 어떤 상황, 사건들은 다르지만 저도 분명히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그 결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고통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저의 고통과 씨름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 같고, 손과 날개나 신에 따른 춤을 춘다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제가 아파했던 그것에 대해서 함께 표현을 하고 그 표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문의 거리를 던지고 싶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두 작품 다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손과 날개에서 우성 역할했던 홍성훈 배우님이나 뭐 여기 옆에 있지만 신에 따른 춤을 춘다의 이제 최혜준 배우님 같은 경우 사실 이 영화를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제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뭐 처음이지만 연기를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다들 너무 같이 해보고 싶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갔어가지고 저한테는 그 한 작업 한 작업마다 같이 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지만 만나게 된 어떤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이런 분들과 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을 이제 보내주신 질문에도 있고 저도 궁금했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소재가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구상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같이 연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저 배우가 아니면 안 되겠네, 아예 그냥 얘기가 안 되겠는데 영화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두 작품들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못된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이 감독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걸 막 이용해서 만드는 건가? 아니면은,
굉장히 운이 좋거나 성실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만든 이야기에 적합한 인물을 마치 막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찾듯이 막 온 사방팔방 뒤져서 찾아내는 사람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초에 작품 이전에 그 좋은 관계를 맺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함께한 작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그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 치고는 너무 잘 설계가 너무 잘 돼 있고 되게 영화적이어가지고 되게 놀라운데, 그래도 질문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 배우분들과 두 작품 모두 어떤 식으로 함께 하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착상을 하게 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손과 날개의 홍성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성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지체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었고 그 수업 때 옆에서 도우미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되게 친해졌었고, 성훈 배우가 그 국문과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글을 쓰는 친구였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과 날개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썼을 때 이 친구한테 한번 이제 글을 좀 봐줄 수 있겠냐 그 피드백을 요청을 했었고, 그 친구가 그 시나리오를 읽고 연기가 해보고 싶다, 이 작품 연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줘서 이제 같이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옆에 우견 배우도 같이 있지만 성훈 배우가 좀 거동이 불편해서 성훈 배우가 같이 사는, 성훈 배우가 사는 이제 기숙사에 가서 금순 배우님이랑 같이 막 연기 연습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이제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혜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좀 의외이긴 한데 저희가 군대 안에서 만난 사이고, 군대 안에서 만난 사이고, 그 원래 혜준 배우랑 같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진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네. 원래 댄서지만 이 친구가 가진 어떤 그 에너지를 언제 한번 영화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하다가 또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연기 저는 아티스트니까요. 전선에 있는 매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원래 사실 초고는 신미가 댄서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 이제 혜준 배우랑 같이 하고 싶어서 설정을 네. 다 바꾸게 됐죠. 혜준 배우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역할로 다 바꾸면서 저의 입맛에 많이 바꿨답니다. 역할을 조금 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자연스러운 면이 나올수록 이게 몰입도가 조금 편안하잖아요.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그래서 좀 저의 입맛에 맞게 이런 대사나 대본 같은 것도 좀 많이 바꾸고 네. 뭐 어떤 좀 설정 이런 것들도 좀 저의 비슷한 면이 많죠. 뭐춤 같은 것도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로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작품이 보고 있으면은 너무 라이블리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꾸 이거 싫어하냐?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픽션의 태도로 영화를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얘기는 감독이 어디서 들은 걸까? 뭐 저 사람이 진짜 얘기일까? 이런 그런 식의 이렇게 되게 진정성이 박히면서 궁금증도 일어나게 하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또 왔는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랑 그 첫 번째 질문 좀 보여주세요. 그 최혜준 배우님이 안무도 하신 네. 거잖아요. 그 영화 초반에 있는 그 손목 댄스, 그게 되게 음악이랑 뭐 비주얼적으로나 이렇게 무용으로서 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잠깐 멈추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그게 다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픽션이고 캐릭터니까 저 영화 감독이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자꾸 막 궁금한 거죠. 혹시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일까? 뭐 꼭 배우님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의 진짜 이야기일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안무와 관련돼서 좀 어떤 과정을 네. 통해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네. 알고 싶어요. 이제 제가 그게 오프닝 씬인데 이제 첫 번째 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장르 자체가 보깅 댄스라는 이제 춤의 장르인데요. 이제 그 장르 자체도 이제 뉴욕의 이런 LGBT 컬처에서 나온 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작 자체는 이제 이런 에이서클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원래 보깅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동작인데
이 동작의 기원의 스토리 중 하나가 약간 이제 이런 감옥에서 이런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런 춤을 추는 것에서 좀 이미지적인 걸 많이 받았다. 뭔가 좀 그런 느낌의 이미지의 춤이다. 이런 조금 썰 같은 게 있어요. 좀 확실하진 않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그런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은 신미를 조금 같이 만든 케이스다 보니까 감독님은 원래 그 대본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셨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헉, 이게 너무 일맥상통하게 우연적으로 정말 잘 맞는다. 그래서 네, 네. 거기서 이제 그게 좀 잘 맞지 않았나. 우연의 일치죠. 감독님은 그 대본을 썼고 이 춤은 원래 그런 동작이고. 근데 그런 우연을 잘 이렇게 그게 어떻게 영화에 녹아들 건지 캐치를 해서 잡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요소요소에 자꾸 너무 빛나게 들어있어서 이거 실화냐 그 이런 그게 다 계산됐을 리 없어 막 약간 이런 못된 마음인 건지 뭐 불신인 건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영화적인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 탄생한 장면이네요. 네, 질문들을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좀 연결되는 질문들을 좀 더 해보자면은 두 작품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작품에 같이 출연하신 우겸 배우님에 대한 질문을 좀 기다리고 계신 팬분들이 많아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느 인터뷰에 가장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감독을 변성빈 감독님이라고 2017년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요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지금 가장 같이 하고 싶은 감독님 누구세요? 아니 지금 질문이에요? 네. 그거는 시조하는 건 아닌데요. 감히 그거를 이제 제가 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노코멘트 세상을 좀 하겠습니다. 알게 되셨던 예. 얘기인 것 같은데 두 작품 모두 그리고 다른 한 작품 더 하신 건가요? 뿔이라는 작품 하나 더? 제가 그걸 보고 싶었는데 네네, 뿌리라는 세 작품이랑 작품을 세 같이 작품을 했어요.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또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시면은 변성빈 감독님, 최우겸 배우님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제목이 신의 아이들은 연기가 어렵다. 그 제목으로 검색하시거나 하시면 이번에 이제 영진이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쇼폼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8분 정도 되나요? 네네. 짧은 작품이 공개가 됐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꼭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최혜준 배우님도 같이. 네. 그 작품까지 해서 그럼 4작품을 같이 하셨네요. 그렇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작품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지금 우리 같이 얘기하고 있는 두 작품을 봤을 때 느끼기로는 뭘 느낀 게 있어요. 근데 우겸 배우님 생각하시기에 변성빈 감독님이 나의 이런 면을 딱 뽑아먹는 것 같다. 뽑아먹는 것 같다. 뽑아먹는 것 같다. 그게 뭐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뽑아먹는다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뽑아먹는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저를 약간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느끼긴 했었어요. 항상 그 영화에서 매력적이어야 되고, 네. 뭐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극 중에서 존재하는 인물들이나 뭔가 약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저한테 감독님이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인물들? 네. 네.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손과 날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 섹슈얼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도 제가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야겠다라는 서로 어떤 그런 대화도 오가기도 했고. 네. 맞습니까? 해석이?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좀
굉장히 분량에 상관없이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 추동시키는 인물이에요. 두 작품 모두에서. 우겸 배우님을 그런 역할로 계속 같이 작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겸 배우 같은 경우는 제 대학교 졸업 작품인 뿔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이제 만나게 됐었고, 사실 우겸 배우나 저나 저희가 그 뿔을 2013년인가 14년인가에 찍었는데, 그리고 1, 2년 동안 서로 말을 안 놨었어요. 아, 맞아요. 네. 서로 뭐 감독님, 배우님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이후에 말을 놓을 정도로 서로의 어떤 그런 거리감이 좀 있었는데, 제가 우겸 배우랑 같이 뿔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배우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예를 들어 뭐 물 한 잔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그 물 한 잔을 왜 마시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없는 공백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 오는, 예를 들면, 그리고 그걸 저와 깊이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내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게 그런 질문들을 해주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우겸 배우는 저한테 그런 어떤 작품을 할 때 좋은 어떤 에너지를 주는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게 됐던 것 같고 같이 할 때 편했고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세 작품에 우겸 배우가 맡은 캐릭터 이름이 다 똑같거든요. 네네. 혁태라고 해서 뿔에선 주인공이 있고 고등학생이었고, 뭐 손과 날개에서는 이제 대학생 때 봉사활동 했던 어떤 설정이 있고, 이제 신에 따라 춤을 춘 데서는 직장인이고, 이런 어떤 설정들이 있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이렇게 한 캐릭터가 좀 구축되는 세계관? 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재밌더라고요. 중국형 유니버스를 구축하시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네, 저기 보내주신 질문 중에도 그 우겸 배우님과 변성빈 감독님은 서로 페르소나 관계 같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두 분 관계가 시작된 계기는 뭘까요? 너 말할래? 네,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뿔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게 됐고, 저는 이 독립영화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는 어떤 그 계기였고, 그리고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영화를 만들다가 잠깐 쉬고 대학교 때 졸업영화로 다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서로 좀 더 잘 모르고 엄청 순수한 상태에서 만나서 그 기억이 좋아가지고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줌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또 관객분들 계세요. 저희 줌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나 궁금한 점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저도 그 춤추는 장면, 이 팔목으로 하는 춤추는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뭔가 리얼리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참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 에너지가 너무 대단해서 뭔가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신에 따른 춤을 춘다도 그렇고 그 전작에서도 그렇고 비전문 배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배우님들, 연기를 해보지 않으신 혹은 다른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혹은 뭐 생겼던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네, 그런 것들이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곽찬님 질문이시네요. 감독님. 저한테. 너한테? 아니요, 감사합니다. 힘드실 때 미루라고 제가 아까 팁을 드렸는데 미루시는 것 같은데. 저 질문이 어떤 태도인가요? 네, 질문 한번 짧게 다시 그 비전문 배우분들이랑 할 때 어떤 태도? 하는 경험들을 이제 반복하고 계신데 그것에 관해서 좀 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손과 날개의 성운이나 신에 따른 춤을 춘다의 신미나 그러한 어떤 그 인물들의 삶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 배우라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건지 아는 사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서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과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뭐 배우분들과 할 때의 태도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쓰고 저는 그 당사자분들과 만나서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과 같이 그걸 보고 만약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적이거나 그분들에게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 손과 날개나 신에 따른 춤을 춘다 모두 그 당사자분들이 그 시나리오 읽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해 주셨었어요. 너무 좋아해 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고맙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서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태도는 결국에는 제가 영화를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지점이긴 하지만 위선 떨지 말자.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씨름인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되고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고 그런 거지만 내가 이것을 왜 출발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마음을 지키는 씨름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신에 따른 춤을 춘다도 혜준 배우가 하는 저한테 한마디 한마디 뭐 촬영 중이나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좋았죠.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춤추는 장면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사실 분명히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장르적으로 혹은 극적으로 잘 발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 뭔가 어려움은 없었는가 혹은 꼭 그 장면이 아니더라도 이 비전문 배우님과 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뭐 신에 따른 춤을 춘다 이렇게 손 돌리면서 카메라가 이제 트랙 아웃 하거나 뭐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그 후반부의 춤에서는 트랙 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계산된 연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는 그림들이었고 그것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것을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깊게 이해해 주셔서 그랬고요. 비전문 배우분들이랑 할 때 힘든 점은 솔직히 없었어요. 정말 없었고요. 왜냐하면 뭐 신에 따른 춤을 춘다에서 저는 이제 혜준 배우가 처음 연기를 하니까 좀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잘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정말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겸 배우님이 항상 상대 역을 하셨잖아요. 아, 네. 이렇게 모셔온 예. 배우님들의 주연 배우님들과 같이. 상대 역을 하는 전문 배우 그렇게 해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다른 작품들이랑 이 작품에서의 양상불은 좀 다르다. 변성빈 감독님이랑 하면 뭔가 다르다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어쨌든 비전문 배우라고 이렇게 여기를 칭하지만 정말 편의상 지금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뭔가 저도 색다른 경험이고 그리고 약간 처음 미팅을 할 때나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처음에 주고받으면서 리딩을 할 때나 처음 보는 분들을 뵀을 때 약간 솔직히 좀 더 떨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도 있기 때문에 손과 날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에 따른 춤을 춘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다가가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만나야 되는 입장으로서
제 어떤 무지가 어떤 뭔가 신뢰가 되거나 혹은 내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긴장되고 그리고 좀 더 저가 제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주연 배우다 보니까 좀 더 연기에 대한 얘기나 이런 대화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 혜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빈이 형 말로는 뭐 연기가 되게 아직 처음 접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성훈이 형도 그렇고 송가나에게 나오는 그 주연분도 그렇고 혜준이하고도 그렇고 약간 얘기할 때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속으로 뭔가 확 잡아 끌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 성빈이 형이랑 작업할 때는 어떤 그런 점들이 저의 세계를 좀 많이 넓혀주는 것 같고 좀 더 약간 깨어있게 하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신에 따른 춤을 춘다는 그 신미의 캐릭터로 계속 얘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줌에서 혹시 죄송해요. 줌에서 뭐 다른 분 혹시 질문 없으셨으면 좀 이어갈게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신미 캐릭터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은, 감독님은 이제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혜준 배우님을 말씀하셨지만, 관객으로서는 이 신미 캐릭터의 웃음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웃는 얼굴이 너무 기억에 남고, 저는 연출자로서는 너무 놀라웠던 거는 신미 화장이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훨씬 영화 안에서는 훨씬 화려하잖아요. 그 화장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미가 어떤 조금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고통스럽거나 할 때는 사람이 그런 표정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많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으로 딱 가려지더라고요, 그것이. 그 가려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순간 우리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또 신미가 근데 되게 별것 아닌 일로 활짝활짝 웃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 모습에서는 딱 웃으면 화장이고 뭐고 웃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설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연출? 그런 연기가 이 영화에 되게 코어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라면 이런 시놉시스를 떠올리면은 굉장히 신미의 병무청에 갈 때부터 저렇게는 연출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할 때부터. 그런데 갈 때부터 너무 이렇게 흥겹게 가서 고양이도 만나고 그런 어떤 다른 접근? 신미라는 캐릭터에 대한 다른 접근이 너무, 내가 물론 이전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캐릭터지만 보고 있음에도 너무 놀랍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연기하실 때, 본의 아니게 병무청을 통과하신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두 분이 군대에서 만났다는 말씀 미리 해주셔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되게 내 얘기 같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사실 신미랑 저랑은 약간 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미는 이제 극 중에 이런 캐릭터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저는 저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나게 되는 게 뭐 배우분들은 다들 그게 고민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얼만큼 이 역할에 자기가 이렇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신미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저랑은 조금 다른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뭐 저는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이 병역 판정 검사도 뭐 전 예전에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다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신미랑 저랑 비슷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교집합적으로 고통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완전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 신미가 겪었던 뭔가 이런 생활 속의 불편함 이런 것들도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경험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끌고 온 거죠. 제가 이렇게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겪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신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감정으로 많이 그런 쪽은 가져오려고 했었고 제가 모르는 신미의 부분들은 저도 이제 조금 감독님처럼 아니면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저도 정리를 하면서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이런 신미의 되게 성격이나 신밀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정말 신미가 트랜스젠더가 아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되게 뭐 잘 웃는 사람이라던가 되게 재밌는 사람, 이런 성격적인 게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이었겠지만 이 트랜스젠더라는 편견, 어떠한 색안경 때문에 그런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이런 스타일이 두 번째로 보이고 그냥 첫 번째로는 다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더 이렇게 좀 다르게 다가오진 않았을까 조금 이렇게 느껴지네요. 감독님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그 신미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워낙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신미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때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떤 헤어스타일, 어떤 제 분장, 어떤 옷, 어떤 말투, 표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제 카메라 안에 나오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에 따른 춤을 춘다의 첫 초고 같은 경우는 신미가 그 남성 성기 제거 수술도 받지 않았고 여성 호르몬도 투약을 받지 않는 트랜스젠더라는 설정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 속의 신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인물이었고, 근데 이제 신미라는 인물, 근데 그걸 바꾸게 됐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면 다 여성의 가슴을 만들고 남성 성기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초고를 그렇게 썼던 이유는 성별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뭐 의사나 다른 권위자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처음엔 그런 설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해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바꾸게 됐었고, 그러면서 신미 처음에 제가 썼던 초고의 신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댄서가 아니었었거든요. 싱어송라이터라는 설정에서 댄서로 바뀌게 됐고, 그 댄서가 이제 보깅 댄서였고, 또 이런 이제 신미의 캐릭터가 변화되면서 이제 완고가 되고,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제 프로덕션에 앞섰을 때 정말 끝까지 고민했던 지점이 그거였었어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MTF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MTF가 이제 남성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데 여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트랜스젠더에 대해 그 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가장 핵심은 그 여성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미가 어떻게 표현됐을 때 굉장히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혜준 배우랑 미술 감독이랑 다 같이 만나서 그 모습을 정할 때 지금의 신미 모습을 결정한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며 신미의 모습을 만들고 있느냐였었어요. 왜냐면 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만났던 신미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겪었던 것들, 그리고 이 친구가 병무청이라는 공간에 갈 때 이 친구는 막 처음에 등장할 때 선글라스도 쓰는데, 그때 제가 혜준 배우한테 선글라스 썼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난 아무렇지 않아 당당히 이렇게 걸어가지만 속으로는 약간 쫄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쫄리기 때문에 더 과장되게 표현하고 더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신미를 통해 보여지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미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 프리 프로덕션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나왔던 결론이었고, 저는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 투쟁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사실 나온 모습이긴 했었어요. 신미라는 그 인물의 모습이.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되게
거리가 멀기 시작했다가 너무 가까워지고 끝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끝에는 이 충격과 논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충격과 너무 희열과 쾌감의 엔딩 씬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 또 있어요. 저도 그 씬이 너무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씬을 생각해내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이거는 약간 밀접한 생활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한데 왜냐면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 외적인 모습에 대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성별을 다른 사람이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성별이라던가 내가 생각하는 성별을 내 몸이니까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정한다는 거예요. 내 몸의 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넘어오고 있죠. 우리 코로나 점점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조심. 그래서 이 외적인 모습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 트랜스젠더 분들이나 뭐 사실 뭐 저의 오늘 같은 모습처럼 화장실 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그냥 극중 안에서 일어나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있는 고민거리를 영화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씬 같은 경우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화장실을 못 가니까 수술을 하신 분들이어도 이런 뭐 골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다 이해가 가니까 어쨌든 그거를 못 가는 와중에 이제 결국엔 이제 어쨌든 이 생리적인 거 현상을 못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참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건데 그걸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극중으로 가져와서 네. 이런 고민을 풀어헤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참아오는 그 생리 현상이 약간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어떠한 그런 스트레스, 고민 이런 것들이 풀어헤침으로써 네. 환희를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 남이 그 배변을 하는 장면을 잘 보질 못해요, 우리가. 보통 나조차도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흔치 않게 보면서 너무, 물론 사실 아니었겠지만, 극중 픽셔널한 세계 안에서 저자가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같이 이렇게 희열을 느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경험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 그런 어떤 씬 구성, 편집으로 영화를 끊는다는 게 정말 되게 파격적이면서 너무 파워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독님이 투쟁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또 되게 다르게 이 대화를 통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클로징까지 30분 남았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3분이 남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오늘 일단 3분 각자 소감을 말씀해달라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저는 사실 단편 영화로 1시간 GV 하다가 혹시 좀 시간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제가 어젯밤에 질문을 막 준비하면서 남진 않겠다, 궁금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건 좀 흔치 않은 기회인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우경 배우님 네네. 먼저 할까요? 일단 너무 떨렸고요. 네, 되게 여태까지 GV를 했던 어떤 그런 공간과 다르기도 해서 좀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떨리기도 했지만 또 밀도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어떤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좀 제가 느껴지기에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네네. 그래서 되게 날카롭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인해서 또 감독님이나 혜준이가 얘기해준 어떤 그런 답을 듣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들었던 것들도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배우님 말씀도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아, 네네. 저도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한 시간이 간 줄 전혀 몰랐는데 시간이 네. 참 빠르구나 네, 했고 그러네요.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뭐 송관할기 때도 그렇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이렇게 지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지치는 지점들이 있고 뭐랄까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가 아니라 좀 모두가 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영화를 같이 하는 지인분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성빈 씨의 영화가 불편한 이유는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어떤 존재를 눈앞에 끌어다 보여주니까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였었어요. 그래서 신에 따른 춤을 춘다도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처음에 되게 멀게 느껴졌던 그 인물이 끝날 땐 되게 가깝게 느껴졌다고 했던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고, 다른 관객분들도 조금이라도 그런 지점이 있다면 저는 정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작품 만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네요. 네, 혜준 배우님도 네. 오늘 어떠셨는지. 사실 이렇게 다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또 저도 송간날개를 너무 또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이 영화를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랑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출연한 작품이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뭔가 저희의 이런 그냥 되게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가 흘러갔지만 이런 얘기들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고 뭔가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해준, 그렇게 해준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작품으로만 만나 뵙고 이제 함께 하신 분을 처음 뵀는데 되게 팀워크가 너무 좋은 팀 같아가지고 되게 부러워요. 오늘 시작할 때 사실 저 약간의 착오로 혜준 배우님만 이름표를 못 만들어냈는데 네, 몰래 온 손님이 돼버렸는데 막 이렇게 같이 우리 한 팀이니까 같이 이름표 안 달겠다 막 이런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정말 부러운 팀워크인데요. 앞으로도 아마 다음 작품에서도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어보지 않아도.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정도로 아쉽지만 오늘의 행사는 대화의 시간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충무로 영화제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뵈려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먼저 네이버 TV 영화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 관람과 관광 GV 섹션을 1,000원에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찬실이는 복도만치부터 OK 마담까지 네이버 TV 영화제 후원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단편들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관람하실 수도 있고요. 살롱드 시네마 감독에게 묻다 저희와 같은 GV 섹션 감감무도 계속 진행되니까 꼭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오늘 보신 것처럼 줌 신청하시면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네요. 감독들의 마스터 클래스 충무로 클래스, 토요일에는 이준익, 윤재균 감독님과 함께하는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까지 앞으로 진행될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이 굿즈가 있는데 저도 지금 탐이 나는데 충무로 영화제 굿즈예요. 요것들 네.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